내가 없는 당신에게 1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경음악이 있어서 좀 놀라셨어요? 제가 팟캐스트 전문가도 아닌 채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해와가다 보니 이제 시작음악을 사용할 줄도 알게 되었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자란 구석이 많은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좋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부족하게 시작했는데도 오디오 클립 구독자 수가 13명이나 되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가 20명이 되면 내가 없는 당신들이 20명 모인 기념으로 소소하게 구독자 이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2분 정도를 선정해서 한 분께는 좋은 책 한 권을, 또 다른 한 분께는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없는 당신에게 라는 이름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 북클럽 멤버가 보내준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요? 사는 게 전쟁 같았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고나 할까요? 소리 없는 전쟁이었기에 삶이 전쟁이었다는 것을 안 것도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2분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엄마 표정은 어떻지? 아빠 이마에 내 천자가 그려진 건 왜일까? 분위기가 안 좋네. 2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항상 아빠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살피는 것이 저에게는 습관처럼 다가왔죠. 지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 전쟁의 끝은 어딜까? 이러면서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 말 잘 듣는 딸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내가 말썽을 안 부리면 엄마 아빠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찡찡 안 대면 우리 집이 그나마 행복해질 거야. 어릴 때부터 말썽, 찡찡, 떼쓰는 것만은 거리가 먼 아이였죠. 그 대신 뭐든지 나는 알아서 해야 해. 엄마가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공부도 잘해야 해. 안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까지 실망할 거야. 친구와 싸워서도 안 돼. 그럼 나쁜 아이야. 형제들과 싸우면 절대 안 되지. 그럼 또 다른 전쟁을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면서 어떤 일도 저지르지 않는 착실한 아이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혼자 삭혔죠.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를 내면 안 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말했죠. 슬퍼도 안 돼요. 착한 아이는 울면 안 되거든요. 눈물 뚝 그치고 훌훌 털어버려야 진짜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였죠. 심지어 기쁜 일이 있어도 맘 놓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착한 아이로 살아가기가 외로웠어요. 가족들은 항상 제 옆에 있었지만 제 외로움을 덮어주진 못했죠. 왜냐하면 내가 없는 외로움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할 외로움이었으니까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지금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전쟁이 끝날지 않을 것 같은 끝 모를 막막함. 이런 마음들이 지금까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엄마 아빠에게 착한 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엄마가 김치 담그자고 하면 발벗고 나서고요. 엄마네 화장실이 더러운 것 같으면 쪼그리고 앉아 청소하고요. 엄마가 새로 산 신발이 안 맞는다고 가져다 신으라고 하면 제 스타일이 아니어도 가져와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할머니야? 말할 수 없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운해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없이 착한 딸로 살아온 40대 여자가 되었답니다. 제가 내가 없는 당신들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상담하고 북클럽을 해온 지가 한 5, 6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난 내가 없는 당신들은 하나같이 다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투박하고 삐져나온 모소리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막상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게도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멸 상태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배려심 깊은 따뜻한 사람들이 내가 없는 당신이 되어 고통당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죠. 착한 아이가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지불했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요. 부모 걱정을 안 끼쳐요.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엄마 마음을 이렇게도 잘 헤아립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셨나요? 아니면 이런 말은 듣진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자라셨나요? 그런데 이 착한 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며 자라나죠. 그러니 특별히 더 착하게 태어나는 아이, 더 나쁘게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는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아이, 남을 배려하는 아이, 자기 일을 잘 하는 아이, 주변 가족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아이죠. 그런데 사실 아이가 이렇게 주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라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여러 가지 미숙한 선택과 행동을 거듭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창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야 하는 나이에 계속해서 착한 아이가 되기를 강요받거나 혹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게 되면 결국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자신보다 남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소멸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쓰게 되죠. 그러니 어쩌면 내가 없는 당신들 중에 착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아이가 된 데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서 착한 아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훈육 방식이 이렇게 하면 착한 아이가 되고 저렇게 하면 착한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러면 착한 아이가 아니야 라는 말을 과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훈육 방식이 과하게 되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만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울면 착한 아이가 아니야, 화내면 착한 아이가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을 거듭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희노애락에 마땅한 감정일지라도 자신에게 올라오는 감정을 부정하고 감추어야만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배우고 연습한 것이죠. 또는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배워야 하는 일에도 착한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인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착한 아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그 존재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지만 자신이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쓰면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혹은 부모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내 마음이 부모의 뜻과 다르게 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내 마음은 애써 누르며 부모와 다른 가족들의 마음에만 맞춰 살다가 착한 아이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주변 사람들과 다른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생각이 드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은 나보고 의사가 되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싫을까? 혹은 왜 나는 그게 못 될까? 아마도 난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봐 하고요. 혹은 가정이 불안정한 경우 아이들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고 갈등이 잦은 경우, 부모님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깊은 고통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너무 불우하거나 심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면하고 사는 경우, 아이들은 자신이라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부모님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도 부모님에게 걱정은 끼쳐드리지 말아야겠다 하고 한창 사랑받고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하며 배울 시기에 부모님의 인생을 짐으로 지고 사는 착한 아이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인생을 조금 더 낫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며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들 말고도 장남, 장녀 혹은 첫째가 아닐지라도 가정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거나 태어나 보니 형제들이 다 착한 아이여서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며 착한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들입니다. 착한 아이는 마땅히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마음들을 편안하게 표현하고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거나 소멸하는데 꽤 익숙해져 왔겠죠. 착한 아이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배워야 할 배움의 장도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시행착오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인데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타면서도 한 번에 두발 자전거의 균형을 이루고 탈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인생 전체에 계속 따라다니는 것과 같죠. 마지막으로 착한 아이는 지지 말아도 될 짐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진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집에 쌀이 떨어졌나 아닌가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가진 인생의 고뇌를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자신의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자신의 수준의 배움을 행해야 비로소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감당해내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 상태를 지나치게 헤아리고 가족의 고통을 나누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성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아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착한 아이는 오랜 동안 자기 소멸을 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자기 마음이 이제는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도 이 업무가 끝이 나지 않고 결국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 직장 동료들의 마음, 주변 친구들의 마음을 우선해 놓고 자기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것도 실수하면 안 되는 완벽주의자.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사는 피플 플리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는 컨트롤 프리크. 아주 사소한 갈등도 두려워하는 갈등 공포증.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가진 과잉 성취자. 그러느라고 오랫동안 알아온 번아웃 증후군. 자신을 소멸했기 때문에 오는 낮은 자존감 혹은 심하면 자기 혐오증. 끝도 없이 찾아오는 내 안에 나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내부 비판자. 착한 아이는 침묵 속에 고통당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입 밖에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착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입니다. 혹시 착한 아이로, 든든한 장남으로, 효녀와 효자로 자라셨나요? 지금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그러느라고 소비되는 자신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쁜 아이가 나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아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더 이상 나를 좋은 사람이 되는 대가로 지불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내가 없는 당신이 당연한 삶을 살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저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착한 아이로 자란 나를 마주하게 되셨다면 나에게 집중하는 차 한 잔의 시간이라도 할애해 주세요. 착한 아이로 사느라고 애썼다. 이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말고 내가 되어보자. 다짐도 해주세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착한 아이로 자란 친구가 생각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선물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자기를 소멸하며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듣는 시간이 언제이든 어디에 계시든 오늘은 착한 아이가 아니고 내가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